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정육점이었고 평범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매일 들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정확히 10kg의 고기를 사가는 노인을 보고 정육점 사장은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됩니다. 그 노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정육점 사장을 주저앉혀 눈물 흘리게 만든 반전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저녁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표정으로 같은 무게의 고기를 사가던 그 70대 노인을 보면 누구라도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 많다 해도 하루에 고기 10kg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저는 정육점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육점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흔들릴 때마다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노인을 보면 늘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오셨네. 노인의 이름은 오봉수. 올해로 75.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말투는 점잖았고 언제나 정중했다. 하지만 뭔가 늘 허전한 그림자가 붙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혼잣말을 자주 했고 고기를 집어들 때마다 잠시 멈춰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봉수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오늘 것도 부탁드립니다. 아주 부드럽게, 마치 오랫동안 기도하던 어조처럼. 사장은 고기를 포장하면서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님, 이렇게 많이 드실 식구가 많으신가 봐요? 그러자 노인은 말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네, 많습니다. 많아요. 그 말이 너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차라리 아니에요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많습니다라니. 그 나이에 자식이 많아도 친척이 있어도 이렇게 매일 고기 10kg는 절대 아니다. 사장은 고기 무게를 재면서 노인의 눈을 몰래 살폈다. 그런데 노인은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를 손등으로 닦고 있었다.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말문을 잃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하지만 함부로 묻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해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이 정육점으로 뛰어들어왔다. 사장님, 혹시 그 고기 많이 사가는 노인 오늘도 왔어요? 예. 아직은요, 왜요? 아니, 요즘 길고양이 갑자기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밤마다 산 쪽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노인, 혹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걸리는 게 많았다. 아니겠죠, 설마. 하지만 그날 저녁 7시 40분 정확한 시간에 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오자 사장은 본능적으로 떨렸다. 노인은 평소와 똑같은 표정이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은 조금 더 주세요. 그 말에 사장은 손이 멈췄다. 더요? 예.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서요. 사장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더욱 확신이 생겼다. 이건 뭔가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노인은 10kg의 고기를 들고 천천히 정육점을 나섰다. 사장은 결국 경찰에 전화했다. 저희 가게에 좀 확인해 봐야 할 손님이 있습니다. 매일 고기 10kg씩 사가는 분인데 따라가 보시면 이상한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자기도 의심스러운 일이 많다며 바로 오겠다고 했다. 그날 밤 경찰 2명이 노인 뒤를 따라가고 사장은 그 뒤에서 조심히 따라갔다.
노인은 고기 봉지를 들고 천천히, 천천히, 마치 세상이 끝난 자리로 가는 듯한 걸음으로 동네를 빠져나갔다. 사장은 숨을 죽였다. 경찰들도 말이 없었다. 노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의외로 산길이었다. 산? 노인은 산 입구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이 약하게 비쳤고 그 빛을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받아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산길을 올라갔다. 사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기서 뭐 하려고? 그러나 노인이 도착한 곳을 본 순간 모두가 멍해졌다. 그곳은 공동묘지였다. 노인은 고기 봉지를 들고 묘비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다. 마치 매일 지나던 길처럼 익숙한 걸음이었다. 경찰이 손전등을 비추자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다. 그는 한 묘비 앞에서 멈춰섰다. 그 묘비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윤정이. 사장과 경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노인은 고기 봉지를 내려놓더니 묘비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정이야, 오늘은 좀 많이 가져왔어. 내가 좋아하던 불고기도,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고 했던 목살도, 오늘은 먹고 싶었던 만큼 마음껏 먹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고기 한 번 제대로 못 사준 남편이어서 미안하다. 사장과 경찰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람조차 조용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했던 약속 못 지켰잖아. 우리 나중에 매일 고기 실컷 먹으며 살자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 지켰어.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부서지듯 흔들렸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지키는 거야. 우리 약속 매일 고기 냄새로 집을 가득 채우는 거 당신이 가장 행복해하던 냄새였잖아. 사장은 입술을 누르고 눈물을 참았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노인이 매일 고기 10kg를 사간 이유. 죽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고기를 굽고 그중 절반을 아내 묘 앞에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장은 문득 떠오른 질문 하나를 참지 못했다. 아버님, 왜 하필 10kg를 사세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었고 달빛이 그의 젖은 눈을 비췄다. 아내가 병원에서 하루에 먹고 싶다고 했던 고기 양이 10kg였어요. 경찰 한 명이 숨을 삼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저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양이라는 거. 근데 그게 아내의 마지막 농담이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여보, 나 고기 10kg는 진짜 너무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근데 그 농담이 마지막 말이 되어버렸어요. 사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 어떤 의미인지.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내에게 10kg씩 가져오는 겁니다. 아내가 먹고 싶어 했던 그 고기 냄새. 그걸 잊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경찰들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쳤다. 노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미안합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불편 끼친 건 아닌지. 그 말에 사장은 울음이 터졌다.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 왜 하필 그걸 의심했을까요? 그런 사랑을. 노인은 흔들리는 손으로 사장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누군가 나를 의심해준다는 건 내가 아직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사장의 가슴 깊숙이 꽂혔다. 그날 이후 사장은 고기를 포장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에게 조금 더 챙겨주었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시간에 오고 같은 시간에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사장이 아무리 기다려도
7시 40분이 되어도 노인이 오지 않았다. 8시, 9시 사장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함께 공동묘지로 향했다. 달빛 아래 노인은 아내 묘비 앞에 조용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손엔 고기 봉지가 들려 있었다. 얼굴에는 아주 편안한 표정이 있었다. 사장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은 그날 밤 아내에게로 따뜻하게 돌아갔다. 며칠 뒤 사장은 아내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당신의 사랑 제가 대신 이어가겠습니다. 사장은 매년 기일에 고기 10kg를 묘비 앞에 올려둔다. 그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사랑이 남긴 가장 따뜻한 향기였다. 정육점 사장은 며칠 동안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무거웠다. 가게 문을 열면 딸랑하고 울리던 종소리, 매일 듣던 노인의 발걸음, 고기 포장해주며 오늘도 건강하세요라고 말하던 그 익숙한 순간들이 모두 사장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장은 뭔가를 결심한 듯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다. 그리고 노인의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멀리 떨어진 작은 빈소였고 조문객은 단 2명밖에 없었다. 육친이 없다는 말이 헛소문이 아니었다. 사장은 조용히 빈소에 들어섰다. 노인의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앞에는 고기 한 팩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누가 가져왔을까? 사장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아버님, 이제는 그 약속 제가 지킬게요. 사장은 노인의 사진을 향해 천천히 절을 하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사장에게는 이상할 만큼 강한 끌림이 생겼다. 노인이 살던 곳을 가보고 싶었다. 그의 생활, 그의 아내, 그의 삶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그를 의심했던 자신에게 하는 속죄이자 어쩌면 이제야 깨달은 어떤 사랑의 형태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는 노인의 주소가 적힌 전단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조금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튿날 사장은 노인의 집 앞에 섰다. 작고 오래된 단독주택?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현관 앞에 망가진 장독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서 아주 희미한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 냄새는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약속의 향기였다. 사장은 멈춰섰다. 이 냄새 매일 구웠던 거겠지. 고기를 굽고 아내 사진 앞에 차려놓고 남은 고기를 묘소로 가져가던 그 시간. 그게 이 집을 지탱해온 냄새였겠지.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집안을 둘러보는데 작은 벽장문이 반쯤 열린 채 있었다. 무심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안에서 작은 상자가 하나 보였다.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 그 위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의가 남긴 것. 여보가 언젠가 읽어주기를 기대하며. 사장은 순간 손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아내가 남긴 거? 편지인가? 유품인가? 상자에는 노인의 이름을 적은 쪽지도 있었다. 여보, 이건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면 열어보세요. 혹시 내가 먼저 간다면 이걸 꼭 읽어주세요. 사장은 상자를 열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상자를 들고 공동묘지로 갔다. 노인의 아내 정희 씨의 묘소 앞에 조용히 상자를 내려놓았다. 아버님, 이건 당신과 아내분의 것입니다. 제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절을 하고 돌아서려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문득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불어 상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상자 속에서 흘러나온 종이 한 장이 눈앞으로 떨어졌다. 사장은 놀라서 종이를 주었다. 펼쳐보려다 멈칫했지만 종이 위에 글자 한 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여보, 나는 고기보다 당신 목소리가 더 그리웠어요. 사장은 결국 울음을 꾹꾹 누르며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게 상자 속으로 조심히 넣었다. 그날 밤 사장은 아주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여보, 내가 고기 냄새는 나게 해줄게. 고기 많이 먹고 싶다던 그 말. 내가 이제야 들어줬어.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문득 노인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졌다. 다음 날 사장은 노인의 집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들에게 물었다. 혹시 오봉수 어르신의 아내 되시는 분 어떤 분이셨는지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이고, 정희 아주머니는 말도 못하게 착하셨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고생만 하고 아픈데도 티 안 내고 동네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분이었어요. 다른 이웃도 거들었다. 둘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예뻤어요. 가난한 만큼 서로 더 아끼고 손 꼭 잡고 시장 다니고 비 오면 서로 우산 씌워주고. 사장은 놀랐다.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나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정희 아주머니는 평생 고기 좋아했어요. 근데 워낙 가난해서 고기를 잘 못 드셨죠. 노인네는 그걸 평생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아내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매일 고기 굽는 냄새를 피우더라고요. 집에서 고기 굽고 사진 앞에 놓고 그게 그 양반의 삶이었어요. 사장은 들을수록 눈물이 고였다. 그럼 왜 매일 10kg나?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겠는데 아내분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농담처럼 그랬대요. 여보, 나 고기 10kg 먹고 싶어. 그걸 남편이 진짜로 믿고 마음에 새긴 게 아닐까요? 사장은 멍해졌다. 어쩌면 노인이 매일 들고 갔던 그 10kg는 사랑의 무게였는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사장은 가게를 일찍 닫고 집에서 노인과 아내의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듯 가만히 기억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장은 고기를 정성스럽게 썰고 조용히 불을 피웠다. 노인이 했던 방식 그대로 고기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자 사장은 묘소를 향해 가던 노인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정희야, 오늘은 좀 많이 가져왔어. 사장은 그 모습이 떠올라 울컥했다. 그날 밤 사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님, 당신의 사랑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사장은 노인의 기일을 맞아 공동묘지를 찾았다. 그리고 고기 10kg를 묘비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은 둘 다 함께 드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고기 냄새가 솔솔 퍼졌다. 사장은 묘비 앞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문득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사장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제가 대신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은 매년 노인의 기일마다 아내의 기일마다 잊지 않고 고기 10kg를 챙겨간다. 그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누군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사랑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장은 종종 묘소 앞에서 혼잣말을 한다. 아버님, 두 분 사랑은 제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묘소 앞의 바람이 잠시 따뜻해지는 듯 했다. 마치 누군가 사장의 어깨를 토닥여준 것처럼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